안녕하세요. 홍콩 한국국제학교 국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지연입니다. 오늘은 국제부에서 수업 교육을 진행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그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홍콩 한국국제학교 한국부에서 일할 때 국제부의 교과서 시험 문제 등을 풀어보며 주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비교를 했습니다. 계산기 사용법을 꼼꼼하게 익혀야 된다는 거, 한국 교육 과정에 비해서 미적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 등이 그 당시에 가졌던 느낌이었어요. 국제부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한국과 국제학교의 수학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각보다 매우 상이하다는 걸 알게 됐고, 오늘은 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수학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차이는 계산기의 허용 여부일 것입니다. 한국의 수학 교육, 특히 시험에서는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답안의 숫자는 정확해야 하며 유일해야 되죠. 수능 시험 문제의 답안은 주관식에서조차 정해진 틀을 따라 객관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형태, 세 자릿수 이내의 자연수만을 답안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에서 사용하는 각은 30도, 45도, 60도 혹은 이 각도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사용해서 계산해낼 수 있는 범위로 한정돼 있죠. 반면에 캠브리지 교육과정의 경우 계산기 사용을 권장하며 IGCSE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하는 페이퍼랑 계산기를 사용하지 않는 페이퍼로 나뉘어 있습니다. A레벨 시험의 경우 계산기를 항상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해당 주제랑 관련해서 계산기를 조작하는 연습을 시키고 이때 몇 개의 유효 숫자를 택할 것인지 추정에 대한 교육이 병행이 되게 돼요. 왜냐하면 실제 수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는 결과치가 예쁘지도 않을 뿐더러 유효 숫자 몇 개를 선택해서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결정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역함수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산기로 삼각함수의 역함수를 활용해 각을 구하는 것을 조작을 통해서 습득하게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한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 문제 상황을 수학적으로 해석하고 추정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수학적 모델링을 위해서 상정하고 있는 이상적인 가정들이 뭔지를 고려해보고 그 가정이 바뀌었을 때 실제 결과치가 어떻게 변할지를 고려해본 경험이 적습니다. 반면에 국제학교 학생들의 경우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계산기 및 공식기 등의 보조 도구가 없으면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국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 연습을 통해서 국제학교 과정의 수학도 잘 해낼 수 있는데 반대 상황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다른데요. 국제교육 과정에서는 수학을 잘하지 못한 학생들도 계산기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 실제 상황에 적용 해석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도구로서의 수학적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영국의 교육 과정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3년 IGCSE 기출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풀이 방식이 저희 한국에서 풀던 방식이랑 매우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대칭축을 찾고 꼭지점을 찾은 다음에 위로 볼록인지 아래 볼록인지를 판단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표를 활용해서 값을 찾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0.75 마이너스 1.25 이런 값들을 먼저 찾아내고요. 이 값들을 활용해서 직접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4였고요. 마이너스 0.5였을 때 0.75, 0이었을 때 마이너스 1, 0.5였을 때 마이너스 1.25니까 1.25, 1이었을 때 0, 그리고 1.5였을 때 2.25의 값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점들을 연결해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당연히 정확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는데요. 적절한 직선을 그림으로써 해당 2차 방정식을 풀어라.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0에
2차 방정식을 풀 때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인 인수분해라던가 아니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푸는 방식이 아니고 위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2x 플러스 1로 변환을 해서 y는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2차 함수와 y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통해서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게 됩니다. 해당 직선을 그려보게 되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될 텐데요.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 근이 하나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근을 읽어줘야 돼요. 이 그래프 속에서. 그러면 지금 하나의 유닛이 약 0.05 정도 되니까요. 0.1, 0.2, 0.25, 약 마이너스 0.275 정도의 값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을 x는 마이너스 0.275 그리고 다른 근도 마찬가지로 추정을 해내는 거예요. 한국에서 풀던 방식이랑 조금 많이 다르죠. 12, 13학년이 배우는 A레벨 수학의 경우에는 퓨어 마스랑 스태티스틱스 그리고 키네마틱스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제가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한 표본 추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의 방법에 대해서 단순 표본 추출 방법, 그리고 opportunity sampling, systematic sampling, 그리고 계층화 표본 추출, 쿼터 샘플링, 클러스터링 방법 등등 이렇게 샘플을 직접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을 배우고 여기 스텝 1, 스텝 2 어떻게 샘플을 추출하는지 방법이 작성이 돼 있죠. 각각의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들이 랜덤 메서드인지 넌 랜덤 메서드인지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학생들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 후에 문제에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어떻게 이 매니저가 20명의 피고용인에 대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가? 그 표본 추출 방법을 정확히 작성하시오.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 Manager collected a simple random sample of 20 employees. 그런데 이 20명 모두가 프로덕션에서 일해서 이 샘플이 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대표성을 갖는 샘플을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방법을 제시해라. 이렇게 문제 상황을 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표본 추출 방법에 의거해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다시금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지 답을 해내야 됩니다. 한국의 중학교 과정과 캠브리지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키스테이지 3의 교육 과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두드러지는 차이는 캠브리지 교육 과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학년별로 반복 학습을 시킵니다. 한국의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지는 않는데 캠브리지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는 몇 가지를 살펴보면 유효 숫자, 추정, 그리고 스탠다드 폼으로 표현하고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숫자를 다룰 때 몇 개의 유효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용한지, 큰 수와 작은 수를 다룰 때 일반적인 수 표현보다 스탠다드 폼으로 표현했을 때 왜 유용한지에 대해서 직접 느끼고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분율의 증가랑 감소, 양의 증가랑 감소에 따른 백분율의 증가 및 감소분 구하기 등 확대 및 축소, 평행이동, 대칭 등 도형의 이동이랑 관련된 내용을 지속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반면 순환소수의 변환, 원의 성질, 2차 식의 인수분해 등에 대한 내용은 IGCSE 과정에서 다루게 됩니다. 한국의 중학교 3학년부터 고1 과정에 해당하는 IGCSE 과정에서는 10학년에서는 7학년부터 9학년까지 배운 내용을 빠르게 복습하고요. 11학년에서 내용이 추가가 돼요. 한국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공통수학 1, 2랑 대수랑 비교를 해보면 유효 숫자와 에러 바운드,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 법칙, 그리고 베어링이라고 저희가 항해를 할 때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산점도랑 상관계수, 도수분포표와 히스토그램. 근데 히스토그램도 균등하게 계급을 나누는 게 아니라 불균등하게 계급을 나누었을 때 프리퀀시 덴시티를 활용해서 어떻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배웁니다. 그리고 도형의 이동이랑 벡터, 미분을 활용해서 극대 극소를 구하기. 이렇게 내용이
내용 요소가 되게 깊지는 않지만 얕게 다루게 되어 있고요. 근데 복소수나 행렬, 유리함수, 지수, 로그함수 등의 내용은 A레벨의 수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료를 다루고 해석하는 것에 더 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수학적으로 심화된 내용은 주로 L레벨에서 다루게 됩니다. 12, 13학년 L레벨 수학의 경우에는 퓨어매스랑 통계 그리고 키네마틱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퓨어매스의 내용은 한국의 대수랑 미적분 1, 2 그리고 기하에서 벡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요. 통계는 한국의 확률과 통계에다가 표본 추출 방법, 가설의 검정, 귀무가설 설정하고 대립가설 설정하고 검정을 통해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것인지 귀무가설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포괄이 되어 있고요. 역학에서는 물체의 운동, 뉴턴의 운동식의 적용, 장력, 도르래, 비탈길에서의 운동 이런 것들 그리고 모먼트의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현재 13학년 심화수업 퍼더 마스마틱스를 가르치고 있는데 대학교 1, 2학년에 미적분, 선형대수학, 미분방정식 그리고 일반 물리에서의 역학, 통계에서는 카이 제곱 분포라든가 포화성 분포, 지수 분포까지 포괄이 돼요. 캠브리지 교육과정은 심화수학을 제외하면 계산기의 사용 유무 및 문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다르지만 한국의 5차 수학 교육과정이랑 내용 요소상 유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현재 수학 교육과정은 미적분이 과도하게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내용 요소 자체는 IB나 A레벨 등이랑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좀 적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습 플랫폼을 조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키스테이지 3 중학교 과정에서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이게 교과서 사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교과서가 너무 두껍고 무겁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2년 전부터는 사실 교과서를 포기했고요. 교과서는 보조교재로 사용하고 주로 교사들이 온라인 플랫폼과 유인물 등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학기 초에 학생들한테 내용 요소에 대한 강의 계획을 공유를 하고요. 보조교재로서의 교과서를 소개한 다음에 강의 계획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교과서를 대신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에듀케이션 퍼펙트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에듀케이션 퍼펙트 화면인데요. 여기서 우선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컨텐츠들이 나오게 되고 학생들이 클릭을 하게 되면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이 왜 필요한가? large number, 큰 숫자를 표현할 때 어떻게 유용한가? 그리고 사이언티픽 노테이션을 나타냄에 있어서 중요한 포맷들에 대한 설명 및 간단한 연습 문제들을 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새로운 토픽을 배울 때면 토픽을 소개를 하고 에듀케이션 퍼펙트에서 과제를 세팅해요. 그러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학습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질문하면 저는 질문을 받고 전체적으로 함께 내용을 확인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 외에 매스패드의 다양한 툴을 활용해서 수업 내용을 설명하고 과제를 부과하는데요. 화면을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도를 가르칠 때에는 이렇게 컨스트럭션 폼을 툴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자를 활용해서 그리고 삼각형 작도를 배울 때요. 컴퍼스와 자 그리고 컴퍼스의 길이를 재고 컴퍼스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긋고 하는 방식으로 작도 방식을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과제를 학생들한테 세팅을 해서 이거는 이제 도형의 이동, 대칭 부분에 대한 과제를 세팅을 한 겁니다. 문제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제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풀지 모를 경우를 대비해서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문제에 맞춰서 학생들이 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문제를 푸는 것을 저는 태스크 오버뷰를 통해서 이 학생들의 전체적인 문제를 푸는 상황들, 진행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이매스라는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주로 이 프로그램은 저는 학생들에게 집에서 하는 숙제를 내줄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문제 양이 많지가 않지만 조금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거라서 저는 이거를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들, 시험 전에 전체 내용을 복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땐 닥터 프로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인제 저만의 워크슛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 쭉 토픽이 있는데 모든 스킬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추출을 하면 제가 마음에 드는 문제를 선택을 해서 얘를 뽑고 이를 토대로 해서 아이들에게 학습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도 자주 쓰는 편이기는 한데요.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유인물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 지루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룹 활동이나 게임을 자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에 학생들의 개별 활동을 지원하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이 중요 내용을 노트에 필기하고 외우는 등 그 전통적이지만 효과적인 방식을 지루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실제 학습 효과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개별 학습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수학을 못하는 학생은 많아도 포기하는 학생들의 수는 적어도 중학교 과정인 키스테이지 3에서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적다고 생각합니다. 국제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한국 학생들을 가르칠 때 쉽게 넘어갔던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려워할까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산에 대한 연습의 중요성이 덜 강조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육과정과 다른 접근 방식은 수학 교육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해주고 추후 한국에 복귀했을 때 접목해보고 싶은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축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한 다른 교육 목적이란 관점, 접근 방식을 통해서 현재 한국 수학 교육의 장단점에 대한 저만의 시각을 정립하게 되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